기출문제 인용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17년도 국가직 7급에서 문제 난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문제 유형은 수사하고 공소제기, 공판, 이때 이제 차근차근히만 문제 뽑아봤는데, 자, 압수수색에 대해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같았죠. 자, 1번에 보시면은,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사를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가 있어서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에는 영장 집행 일시와 장소를 피고인, 자, 영장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고인 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않을 수가 있어요. 잠깐 보세요. 그 흐름을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압수수색하는 게 뭐냐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압수수색을 미리 알려줘봐요. 원래는 이제 통지하는 게 원칙인데 미리 어떤 사건 같은 미리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친구들은 그 대비해가지고 다 탔는데 빼돌릴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알리지 않을 수가 있다 없다? 알릴 수가 있다는 얘기. 알리지 않고 통지하지 않고 압수수색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2번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우편물의 통관 검사 절차에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로 제치, 성분 검사 진행 때문에 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자, 여러분이 그 압수수색 영장에 들어봤죠. 영장에 들어봤는데 영장 없이 그 어떤 기본권이 있죠. 기본권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게 기본권인데 영장 없이 막 내 집에 막 들어와서 막 수색하고 막 합니다. 검열하고. 그럼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강제 수사거든요. 강제 수사를 할 때는 필히 법원이 발급한 영장이 있어야 돼요. 영장 없이는 강제 수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강제 수사는 뭐가 있어야 된다? 영장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압수수색 영장 없이 뭐 했어요? 우편물의 개봉과, 자, 우편물의 개봉과 시로 채취 성분 분석 있죠. 우편물 개봉하거나 시로 채취 성분 분석 검사가 진행된 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법하다.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이 해설지가 2번 틀린 건데, 자, 우편물의 통관 검사 절차에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자, 우편물의 개봉과 시료 채취, 성분 분석은 이런 검사는 수출입 풀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절차 목적으로 한 뭐다? 행정 조사예요. 행정 조사는 강제 수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 조사가 그건 조사만 할 뿐이지 이건 강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영장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보시면은 요 우편물의 개봉이라든지 시료 채취 성분 분석 있죠. 이거는 강제 수사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그럼 영장 없이 할 수 있는데 영장 없이 하는 것은 위법하는 게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4번 넘어갈게요. 이런 거 좀 넘어가고 지금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이런 그 유형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지금 수사 파트에서 이제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강제 수사라는 필요 뭐가 있어야 된다?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게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을 알고 문제 접근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자, 두 번째 증거조사, 증거 파트입니다. 자, 증거조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있죠. 자, 1번에 당사의 증거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고, 자, 법원의 재량이고,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신청이 증거에 대해 불필요한 인정될 때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그 법원의 그 증거선 법원의 재량이고, 이거는 증거가 의 사건에 관련이 없다 하면은 뭐야? 불필요하게 인정될 때는 조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거 선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법조문에 충실해야 돼요? 법조문에 충실해야 되는데, 자, 증거조사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법조문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건 법조문은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법원은 직권으로 피해자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해서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한 경우, 자, 그럼 여기 한 경우 그 의견 진술은 범죄 사례 인용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증인신문에 가름하는 의견 진술은 범죄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우리가 증거, 이게 기준점이 있어요. 개념이 뭐냐면, 증거로 선택이 되려면 신빙성이 있어야 돼요. 신빙성이라는 건 뭐냐면, 법관이 직접 들은 거예요. 어? 직접 들어야지 뭐가 있는 거죠?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전에 들은 거는. 직접 듣지 않고 이게 전에 들은 것은 신빙성이 없죠. 그죠? 뭐 이런 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마찬가지로, 출석해서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한 경우는 증인신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증거를 할 수가 없는데, 있다는 게 틀린 지문이 되겠죠. 이거 법 조문에 이렇게 나와요. 조문에 의해서 문제 푸는 연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뭐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것보다 법 조문이. 그렇죠. 법 조문에 따라서 이제 판례 분석 들어가고 법 조문에 따라서 이런 법 조문이 이렇게 정의가 내렸으면 여기에 맞춰서 답을 맞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 조문을 철저히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선정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유형 분석에서 자, 위법 수직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이 뜻이 뭐죠? 위법 수직 증거 배제 법칙이 뭐예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배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되게, 시사적으로 여러분 최순실 씨 국정논란 사건 아시죠? 태블릿 PC 아시죠? 태블릿 PC를 뭐 어떻게 사무실에서 가져나왔다. 이거 아니면 쓰레기통에서 주웠다. 이게 막 쟁점이 됐잖아요. 뉴스에서. 왜 그랬을까? 기자가 이거야. 그 사무실에 있는 거 내가 몰래 가져나왔습니다. 이거 뭐예요? 절도죠. 그치? 그럼 절도를 해가지고 취득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거죠.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미수증 아니냐? 막 물어보니까 기자가 또 뭐라고 했어? 난 가져온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서 주웠다. 이게 뭐야? 점유 이탈한 걸 주웠다는 거죠. 이거는 위법 수집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뉴스 같은 거 봐도 이런 게, 이게 위수증에 대해서 이게 이런 쟁점이 있으니까 얘가 뭐 가지고 나왔다 이런 얘기 했다가 갑자기 쓰레기통에 주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아직까지 그 태블릿 PC의 출처는 아직까지 밝힌 게 없어요. 나중에 한 5년, 6년 뒤에는 요 태블릿 PC 사건은 재조명이 될 겁니다. 이 위수증이 아니냐. 그래서 그 이름만 봐도 용어 정리 잘 하시겠죠. 위법하게 수집한 거는 증거가 된다, 안 된다? 될 수가 없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죠. 기억 보시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기에서 피해 주구의 증거물을 A를 압수하고, 며칠 후 영장 유효기간이 도구하기 전에 위 영장을 다시, 다른 장소에서 증거물 B를 압수했죠. 그럼 영장을 발급받았죠? 그럼 영장을 딱 제시하고, 그 영장에 목록이 되어 있는 것만 압수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 A문을 압수를 했죠?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죠? 그럼 실효가 된 거죠. 근데 또 이거 갖다 다른 사건 가지고 또 영장을 발부하면 돼야 안 돼. 영장을 집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는 질문인데, 자, 이때는, 자,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피의자 주거에서 증거물 압수했어야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만 딱 유효하고 그 이유는 유효하지는 않죠. 그 똑같은 영장 갖다가 며칠 후 유효기간이 도과했죠. 그 유효기간 도과 전이라도 하더라도 한번 압수했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그 영장은 이제 실효가 끝난 거죠. 근데 이걸 다시 다른 장소에 비를 압수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위법해야 해. 위법하다 보는 거죠. 위법하기 때문에 위수증이라는 얘기죠. 것이다. 맞고. 자, 뭐 같은 게 판례고요. 자, 니은해 보시면, 자, 수사기관이 영장 발부받지 아니한 채 교통사고 의식불명인 피의자의 동의 없이 그의 아버지 동의를 받아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했죠. 자,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임의수사일까요? 강제수사일까요? 혈액을 채취하는 건 기본권 침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영장이 있고 아니면은 거기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딱 보니까 어디 있어요? 의식불명의 피고인의 동의 없이, 동의가 있어요, 없어요? 동의 없이 그 아버지 동의를 받아서 혈액 처치는
사회 지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면 그 혈액 채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동의를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위협한 거죠. 그럼 그걸 증거를 사용할 수가 없다 보는 거예요. 그죠? 잘했고. 자, 디귿에 보시면은, 자, 갑이 휴대전화기로 을과 통화 후 예우 사원에서 바로 전화 끊지 않고 기다리던 중 그 휴대전화기로 을과 병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리자 이를 휴대전화 녹음한 경우 이 녹음은 위협하다 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사건은 뭐냐면 그 갑이라는 친구가 이제 을하고 통화를 했어요. 을을 통화를 했는데 이게 옛날은 이게 종료 전을 누르게 하면 계속 통화가 돼야 한대. 통화되죠. 그러면 딱 했는데 종료 버튼을 누르는데 딱 기자가 딱 보니까 병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또 상대방이 또 그걸 전화 끊지 않은 거지. 그럼 을과 병의 둘의 대화가 다 어떻게 돼? 들리니까 그걸 녹음을 한 거죠. 그죠? 이건 개인 비밀을 침해한 거 아닌가요? 개인사, 갑과 갑이 내가 껴져, 모임에서 내가 있는 상태에서 녹음을 한 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내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거를 녹음하면 개인 비밀을 녹음한 거죠. 그럼 그 전화기를 녹음하고 있을 때 그 현장에 내가 있나요? 내가 없죠. 내가 없으니까 이건 뭐야? 타인의 비밀을 녹음한 거죠. 그죠? 그럼 적법이야, 불법이야? 불법한 거죠. 그럼 이런 불법한 거니까 요건 위협해야 하네? 위협한데 위협하다 할 수 없다니까 틀린 질문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지금 기출문제 풀어봤자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잖아.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유형이 있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해서 이제 OX 찾는 이제 유형이 나오는 거고. 자, 이제 유형별로 하나 볼게요.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유형만 좀 볼게요. 자, 증거 능력. 이제 우리가 이제 수사, 공소제기, 증거 파트. 그래서 아까 증거조사 배웠고 이제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보시면은, 증거 파트에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보는 거 있죠? 증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기본 강의를 안 배운 상태에서 문제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형이 아까 봤듯이 이제 법조문하고 기본 이론에 따라서 문제 분석하는 게 다 여기까지 다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20%가 뭐라 그랬죠? 판례의 사례열. 이게 7급 시험에 아주 대표적인 당락제로 되는 문제가 이런 유형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다음 사례 중 옳은 것은 했죠. 지금 사례가 딱 제시가 되죠. 그죠? 이게 이제 실제 사건을 문제화시킨 거예요. 사례를. 그래서 민원인 갑이 건축허가 담당 을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자. 을이 건축허가 관련해서 뇌물을 요구하였고 이에 갑은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이후 제공하였다. 그 이후 검사는 뇌물의 혐의로 각각을 공동피고로 기소했다 이렇게 났죠. 실제 사건에 대해서 문제 분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1번. 갑과 을은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 이런 소송 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의 지위에 벗어났다 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에서 증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자, 여러분 증인은 그냥 우리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당사자를 배우거든요. 실제 법의 당사자는 법원이 있고 검사가 있고 피고인이 있어요. 얘네들이 당사자예요. 그러면 당사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동 피고이면 원래는 당사자인데 여기 문제 보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소송 절차에서 분리가 됐어 안 됐어? 소송 절차에서 분리가 되면 이제 당사자가 아니죠. 그럼 증인이 될 수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공동정범이었는데 공범이었으면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가 없지만 이 사건은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됐으면 이제 당사자가 아니야.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될 수가 있는 거죠. 없다니까 틀린. 증인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의 이게 형법 파트가 문제 나온 거예요. 형사소송법에서 잘 봐요. 형사소송법의 사례 문제인데 1번 지문은 뭐예요? 1번 지문은 형법에 관련 지문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 다음 2번 보세요.
갑이 공판정으로부터 을로부터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여행사에 대해서 대신 내주면 잘 봐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을한테 직접 들었다.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죠? 직접 들었다. 나를 취재 진술은 갑의 진술로 증명한 사실이 을이 이와 같은 내용을 말했다는 것만으로 거심으로 갑이 을로 이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은 전문 증거가 아니라 본래 증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즉 뭐냐면 전해 들은 거예요. 자, 내가 법정에서 얘기해. 전에 들은 것은 전에 들은 것을 전문법칙이라는 거거든요. 전에 들은 것은 신빙성이 없어. 그럼 증거로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법정 가가지고 갑이 이제 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 했죠. 이거를 법관 앞에서 바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직접 들은 거를 얘기해서 냈어. 얘기했죠. 이건 전문 증거야 아니야? 전문 증거가 아니죠. 직접 들은 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전문 증거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본래 증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맞고. 자, 뭐, 이거 딱 3번에, 만약에, 만약에. 사례에서 이제 만약에 했다면 별도의 이름들 또 내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4번에 공판정에 부인하고,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갑이 불이익 증거라면 법원의 이 자백에 대해서 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의 사례에서 한 문제 뭐 나왔어요? 증인, 그 다음에 전문법칙 나왔고, 증거 파트 나왔고, 그 다음에 공소시효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또 하나는 자백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사례를 보면서 종합적인 문제를 다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한 20년도 강의를 해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한 기본 강의 한 바퀴만 돌려도 아까 요 종합 사령 문제 전에 있는 문제 있죠.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다 맞춰요. 근데 항상 시험은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20문제 중에서 하나, 두 개를 내거든요. 그런 게 이런 문제예요. 여기서 이런 문제에서 당락 제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이런 거 이제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대비하시면 될 것 같고.